아까도 좋겠다.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20대 캥거루족이 81%라고 했는데 20대에서 30대까지 확장을 해도 77%가 부모 품에 아직까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큰 이유들이 많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생활비 부담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 필요성을 못 느낀대요. 왜? 부모랑 같이 사니까 편하니까. 그렇지, 편하지. 밥 해줘, 빨래 해줘, 청소해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 품이 너무 편해서 못 떠난다고 하는데 자, 박 교수님 이런 현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밝은 쪽도 있고 어두운 쪽도 있는데 우리나라 캥거루족의 현실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기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처한 현실이 좀 너무 빡빡해요. 도저히 뭐 월급 200만 원 받았는데 거기에서 집세 100만 원 나가면 어떻게 뭐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취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취직을 할 때까지는 부모님의 뭐 거처 그리고 음식 정도는 주게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엄마 아빠 품이 너무 편해서 그냥 있고 싶어요라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제 돈을 내야 된다라고 든 게 뭐냐면 책임감의 면에서는 이 캥거루 문제는 좀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내 자식 얘기도 좋고 남의 자식 얘기도 좋고 주위에서 들은 캥거루족의 웃지 못할 사연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네. 황경혜 사모님도 분명히 미국 땅에도 네. 캥거루족이 왜 없겠어요. 저는 네,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조금 아이러니컬한 것이요. 네. 이제 미국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아이들이 뭐 만 18세 되면 독립해서 보냈는데요. 네. 그 핵가족이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미국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한국의 대가족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요. 드라마를 어떤 외국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보니 했더니 그 드라마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같이 사는 게 너무 부러워서 그러니까 로망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아주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대학을 가면서 다 독립을 했어요. 저희 막내딸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였는데 얘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이제 장학금으로 공짜로 공부를 했으니까 자기 시간이 11조를 하는 게 드리고 싶다. 그래서 시간과 재능을 자기 드리겠다 해서 5년간 수입 없이 무보수로 봉사를 한 거예요. 5년간. 5년 동안 오. 선교 단체에서 예. 그래서 제가 수입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 제가 5년 데리고 살았어요. 집으로 들어와라. 집으로 와서 왜냐하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네. 한시적으로 네. 캥거루 하는 거는 뭐 특별한 경우 유익이 있을 있다 때는. 이렇게 네, 들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캥거루가 그 이제 우리 사모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아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포커스를 양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의 순간 그 이제 우리 집 캥거루 골치 아픈 거는 자기가 관리비 하나도 안 내면서 24시간 에어컨 켜고 있고 세상에 뭐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 없이 그러는 것만은 아니고 자기가 젊을 때 그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청소년 사역 이번에 대학원 졸업도 했고 그 작업을 계속해요. 어려운 사람 상담도 하고 심리를 상담하는 그리고 거. 막 극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케어를 해. 막 자살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계속 케어해갖고 살려놓고 그런 탁월함이 있고 좋은 얘기만 해. 헌혈도 언니 한 50번은 했나 봐.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미쳤다고 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네 피를 못 빼가고 난리냐.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직 건강한 피니까 내가 이거를 사람 살리는데 한다는 거라. 자기 조금 더 있으면 이거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멀쩡한 생각도 하면서 나름 그 사람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죠? 들러붙으면서 예, 왜 예. 갈등이 없겠어. 그러죠, 그럼. 가깝게 지내는 형이 하나 있거든요. 선배님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아들이 42살이야. 42살. 근데 여자친구도 없고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 다 먹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이러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디 밖에도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밤새도록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 그럼 직장도 안 다니고요? 직장을 안 다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일이 낮에는 자고 자빠져 자는 거야 그야말로. 그러고 나서 그냥 또 저녁 때 되면은 또 밤새도 깨서 새벽까지 하고 또 끝나면은 게임에다 끝나면 또 자고 그게 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선배님은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한다, 누 아들, 딸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 다 이렇게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얘는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다 하니까는 게임에 빠져갖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럼 형, 그럼 아주 다 끊어버리고 인터넷도 끊어버리고 문도 나오지 못하게 그냥 방문을 잠궈버리고 그러라 이거야. 그랬더니 그렇게는 차마 아들한테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야.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이럴 때는 제 생각인데 조그만 제 생각인데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방치하면. 그래 너는 그래라 그러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얘를 데리고 나가야 돼.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이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힘들게 사는 땀 뻘뻘 흘리고 그 박스 이거 나르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느끼고 아 나도 뭔가를 하나야겠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뭘 끊고 이렇게 해서는 나는 이게 그 마음의 치유가 그 한마디로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 마음의 병.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네. 그래도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갈등 문제가 지금 네. 그냥 되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박 교수님 캥거루족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모랑 이 자녀 간에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상담 많이 할까요? 심각한 케이스 많아요. 아까 김창훈 집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런 은둔형 외톨이 맨 처음에 얘기로는 히키코모리라고 일본어였죠. 네. 은둔형 외톨이 방에 틀어박혀서 잘 나오지 않고 컴퓨터만 하고 밥도 막 이렇게 아래로 무슨 넣어서 먹기도 하고 밥만 먹고 들어가는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뭐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뭐 청소년기에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왕따를 받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세상에 사회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편하게 게을러가지고 뭐 그냥 완전 자기 인생을 너무나 이제 게을르게 무기력 속에 빠뜨렸거나 어쨌든 심리적인 이유가 너무 많은 은둔형 외톨이 하나가 캥거루족 문제랑 합쳐져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더 중년 남성 중에서도 이렇게 캥거루라서 본인의 정신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노모한테 푸는 케이스도 많은 거예요. 우리 사건 사고에 보면 40대, 50대 중년 아들이 70대, 80대 노모를 때렸다. 심지어는 더 심각한 케이스도 왕왕 나온다고요. 그때도 그 40대, 50대 중년 남성들이 혼자 된 남성들이 많죠. 사회에 나가서 풀 데는 없어요.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받으면 집에 있어서 내 말을 받아주는 자기 엄마한테만 푸는 케이스도 너무 많아요. 캥거루족 문제랑 합쳐져서 심각한 케이스들도 많이 보입니다. 목사님들께서도 이런 그 캥거루족이려나 아니면 이제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를 두고 있어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왕왕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뭐 기도 제목으로도 올라올 테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굉장히 예. 어려운데 박 교수님은 뭐 심리적인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의인은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이 잠언서의 말씀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 말은 실패를 전제하고 몇 번 실패해도 네.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네. 그럼 악인은 누구냐? 재앙으로 말미암아 한 번 넘어지면 영원한 실패로 인정하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지도할 때에 실패라고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작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하고 용기를 주고 정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캥거루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심각한 건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쵸. 근데 오늘
이쪽 부분에서 얘기하신 것은 박 교수님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캥거루족은 아니다. 집에서 같이 살지만 네, 네. 뭐 분명히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 아까 우리 김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캥거루족이고. 그렇죠, 그렇죠. 뭐 취직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끝까지 그냥 장만자고. 달라붙어서 있는 네, 이런 네.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미리 부모들이 캐치를 하고 신앙적으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준다면 아마 이 캥거루족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네. 네. 자, 우리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제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 가치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문화의 차이도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서 생겨나는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우리 캥거루족들이 불화 없이 부모님께 이렇게 좀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을지. 아, 이 주제가 과도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의사소통에 대한 정답들은 있죠. 우리가 잘 서로 배려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얘기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그런 의사소통 방식은 있지만 일단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저희 때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처럼 회사에 들어가는 게 이 아이들의 목적이 아닌 아이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네, 원하는 거를 하겠다. 내가 원하는 걸 사겠다.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어떤 추세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고방식으로는 얘가 왜 회사도 안 다니고 정규적인 돈벌이를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하기 싫은 일들을 평생 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게 내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아이들의 인식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들의 어떤 이렇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도 오늘도 확인했지만 가정의 다양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괴로운 경우라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괴롭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이영 선생님들은 서로 너무 좋다는 거죠. 엄마 아빠도 원하는데 자식들도 원해. 그런 경우에는 이런 주거의 형태가 지금 괜찮은 거죠. 그리고 김창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두 분 다 너무 좋아. 근데 딸이 어느 날 분명히 나는 결혼해서 나가고 살겠어요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도 못하게 막으시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시작이 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합의가 잘 된 상태고 근데 누군가가 이제 괴로워 나는 이제는 부양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전 합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뭐 합의를 딸하고는 봤는데 사위는 또 나가서 살겠다 그러면 또 사위하고도 합의를 보셔야 되고 김창규 씨는 합의를 많이 보셔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준비하십시오. 예. 합의 전문.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네. 낼게요. 뭐요? 뭔데? 전성희 권사님 네. 아들 몇 살이에요? 39. 딸 몇 살이니? 갑자기? 30살.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중매 들어갑니다. 아니요, 자, 갑자기? 둘 중에 한 사람 캥거루 졸업을 시키겠습니다. 집사님 자녀 딸은 몇 살이라고요? 30살. 아, 9살 차이면 뭐 많다. 그죠? 그럼. 얼굴도 안 보고 간다는 나이죠. 그럼. 예. 그거 우리 저기 저 누님하고 나하고 이제 사돈이 되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네가 정신만 똑바로 이제 차리면 돼. 아드님을 저 김창규 어우 시원해. 그렇지. 그 우리 집에 그 대립 사이로 보내면 돼. 그럼 양가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네요. 야, 이거 좋네. 그걸 중매한 사람이 나요 지금. 중매야. 아니 이거 이렇게 금방 해결될 걸. 지금 분위기가 거의 무르익었는데 말이죠. 목사님, 네. 이 모든 가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화목한 분위기면 참 좋겠는데 캥거루 자녀가 있으면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죠? 예. 근데 그럴 때 아까 중보기도로 목장에서도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 네, 정말 그렇게 가면 될까요? 예. 사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자체가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잘한다. 이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게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모이고 봉사에 함께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저는 생각할 때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의 근육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부모가 신앙 교회 갈 때도 야 같이 가자. 그리고 뭐 같이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자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독립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되 본인이 할 수 있는 길을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래끼리 같이 만나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독립의 근육을 키워나가면 해결됩니다.